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잔혹한 실화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였던 에비 초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돈과 가족 그리고 욕망이 얽히면 인간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사건은 그 답을 아주 잔인하고 무섭게 보여줍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 에비 초이는 1994년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성공한 사업가로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가정이었죠. 덕분에 에비 초이는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재벌 집 딸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패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10대 후반이 되자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럭셔리 브랜드 패션쇼와 광고에 등장하며 점차 이름을 알렸습니다. SNS에서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성장했고 그녀가 입은 옷과 착용한 액세서리는 화제가 될 정도였죠. 겉으로만 보면 누구보다 완벽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뒤 그녀의 사생활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에비 초이는 겨우 18살에 첫 결혼을 합니다. 상대는 경찰관의 아들이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성실히 일하지 않았고 점점 아내의 재산에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별거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에비 초이는 전 남편과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전 남편 가족과의 관계도 끊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형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고용하기까지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그녀의 결단은 결국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고 맙니다. 별거 이후 에비 초이는 또 다른 사업가와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와 함께하면서도 전 남편의 가족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숙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었던 셈입니다. 실종의 시작. 2023년 2월 21일, 에비 초이는 딸을 데리러 나간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섭니다. 그날 그녀의 모습은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SP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비 초이를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전 남편의 형, 그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 가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심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종 사건은 점점 끔찍한 범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에비 초이에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에비 초이는 부동산 문제로 전 남편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167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가 문제의 핵심이었죠. 세금 문제 때문에 전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었고 전 남편 가족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비 초이는 점차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대신 다른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전 남편 가족에게는 곧 안락한 삶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끔찍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비 초이의 화려한 삶,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불안한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모델이자 사랑받는 엄마였지만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그녀는 SP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경찰은 전 남편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신처의 정체. 실종된 지 며칠 뒤 경찰은 전 남편 가족을 집중 추적하던 중 홍콩 외곽의 한 임대주택을 찾아냅니다. 그곳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듯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이웃들 역시 며칠 전부터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드러난 광경은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여있던 커다란 국통. 그 안에는 사람의 두개골과 등뼈가 들어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린 사람의 다리가 차갑게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기톱, 고기 분쇄기, 큰 칼, 장갑까지. 그것들은 모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사용된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경찰이 그 현장을 처음 목격했을 때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요. 그들은 나중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의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바로 전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전 남편, 전 시아버지 전직 경찰관, 전 시어머니, 전 남편의 형 운전기사. 온 가족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전 시아버지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때는 며느리였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다니.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과연 안전한 공간이 맞을까요? 범행의 동기돈. 범행 동기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167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애비 초이는 세금 문제 때문에 이 아파트를 전 시아버지 명의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가족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아파트를 팔고 대신 다른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자 전 남편 가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락한 삶의 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애비 초이는 전 남편의 형에게 불려 은신처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둔기로 공격을 받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은 즉시 훼손되었고 일부는 국통에 넣어 조리된 듯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신체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들은 경찰이 수색에 들어오기 전까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직전과 직후에도 전 남편 가족은 휴대폰과 메시지를 통해 서로 긴밀히 연락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범죄를 하나의 작업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의문이 들지 않나요?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요? 홍콩 사회의 충격. 이 사건이 공개되자 홍콩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유명 모델이 살해당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시아버지가 주도했다는 점, 시신이 훼손되고 조리된 흔적까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범인이 그녀의 전 남편과 가족들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SNS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경찰이 마주한 끔찍한 현장과 범행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모델의 삶은 결국 가장 가까웠던 가족의 손에 의해 참혹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의 시작.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살인, 시신 훼손,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전 시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은 홍콩 시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정의와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가장 끔찍한 범죄의 주도자였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그 이유는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세계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패션계에 떠오르는 별이 가족의 탐욕으로 잔혹하게 살해됐다라는 문구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소식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온라인에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일면에 실었고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건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홍콩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재산과 돈에 대한 집착. 167억 원짜리 아파트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돈이 가족보다 앞설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붕괴. 아내였던 여성, 아이들의 엄마였던 여성을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직접 살해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는 믿음이 산산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 전직 경찰관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범행 전까지 아무런 징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까? 사건 이후 홍콩 사회는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와 도덕성이라는 교훈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청소년들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돈이 인간을 어디까지 잔혹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애비 초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탐욕은 어디까지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은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까? 정의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홍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속한 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애비 초이는 이제 더 이상 런웨이에 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비극의 상징으로 남아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경고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건은 단순히 잔혹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사회의 병든 단면을 보여줍니다. 애비 초이의 죽음은 너무도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을 그저 하나의 범죄 뉴스로 소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남기시겠습니까?